결국에는 이제 일본발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지가 가장 핵심인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베센트 재무장관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과 일본 등 열심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정책 금리를 동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럼 언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만연해지면서 경계감에 좀 프로그램 매도성, 출애 성격이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자, 지금 황금 연휴가 연일 좀 예정되어 있는 5월을 앞두고 벌써부터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증권주의 랠리가 돋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도 아주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증권주의 상승 랠리 배경은 무엇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무래도 좀 뭔가 기대감이 부각된 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아진 상황에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침체되어 있지만 증권업에 대한 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거의 이제 완연하게 접어들고 있는데요. 각종 증시 부양 관련 공약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의 오늘 상승률 역시나 4%를 훌쩍 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종목에 있어서는 자사주 비율이 좀 높은 증권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장중에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좀 어두운 멘트가 이창용 총재로부터 좀 나오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장 후반에 좀 나타냈었는데요. 사실 증권업에 있어서는 크게 나쁜 재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때 통화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국내 통화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고려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증권업에 관련된 상당히 좀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국면에 있는 것들을 인정을 했고, 향후 5월에 FOMC는 동결이 유력해 보이지만 국내 성장에 대한 어두운 면들 때문에 국내 금통위의 금리 인하 등 추가 인하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점 역시나 매크로와 마이크로 측면 모두 증권업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주고 향후 상승 가능성을 좀 지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우리가 착안해 볼 필요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각 증권사들마다 이제 실적이 거의 다 나왔는데 상당히 좋아졌고요. 지난해에는 워낙에 금융 당국에 있어서 부동산 PF 충당금 설정에 관련한 강력한 압박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충당금 설정이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의 바닥 다지기를 지나서 반등하는 부분들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전반적인 이 수급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하루 사고 또 하루 팔고 있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 지속됐던 셀 코리아는 일단락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선물 시장에선 외국인의 매수가 또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같은 흐름 우리 팀장님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중장기 트렌드에 있어서는 외인의 매도세가 아직 이제 단정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간헐적으로 뭔가 변화의 시도들 좀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수급상의 플레이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주 동반적으로 현물, 선물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명확한 상관성, 연관성을 찾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셀 코리아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끊어진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금일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원화 절상 압력이 상당히 비교적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속하는 원화
유가증권인 증시와 원달러 환율의 원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가는 흐름들 속에서 좀 그런 신호들을 해석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신호들을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추세성에 있어서는 다소 미약한 측면들은 내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의 날을 맞는 내일 일본은행은요 정책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져가는 가운데 내려질 결정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미 국채 쇼크 가능성은 없는지, 전반적인 또 전략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다시 재정비해 보면 좋을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제 일본발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지가 가장 핵심인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일본 중앙은행의 그런 신비주의적 특성은 있지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발 관세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연초 이후부터 상당히 걸어왔고 그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의도치 않게 90일 유예가 된 상황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등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과 일본 등 열심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어떤 수출 환경의 급변을 가져오기에는 다소 좀 불확실성 측면에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통화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좀 정책 금리를 동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일본 엔화의 절상 압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나 스위스 프랑이 월간으로 6.9% 정도 절상이 되었는데 일본 엔화도 그에 못지않은 5.2%에 가깝게 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좀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조절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좀 본다라면은 원화 역시나 월간과 주간으로 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안전자산의 지위는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절상률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럼 언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결국에는 5월에 춘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물가 환경은 디맨드풀, 그러니까 임금과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유가 등 에너지 가격에 기반한 공급 측 요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각종 유통 채널은 연초 이후에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물가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바라보기에는 다소 근거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대내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이고 미국채 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되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가능성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